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 세미나 두 번째 시간 강의자 송준호입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먹고 살기 바쁜 당신에게 들려주는 프로젝트 B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목차는 창의력 끝판왕 땡땡땡땡 그리고 프로젝트 B 그 베일을 벗다입니다. 창의력 끝판왕 땡땡땡땡은 과연 누구일까요? 남다른 창의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꼽히는 땡땡땡땡의 비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청바지 브랜드로 유명한 캘빈 클라인, 역시 리바이스, 미용업계 혁신의 아이콘인 비달사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이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버지인 윌리엄 로젠버그,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된 sheryl 샌드버그, 유튜브의 CEO가 된 수잔 보이츠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란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도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코로나 백신 접종률 1위인 나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홀로코스트로도 유명한 나라, 구두쇠라는 이미지가 가장 어울리는 나라.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 노벨상 왕국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노벨상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근본이 되는 창업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법은 남과 다름을 강조하는 유대인의 창의 교육에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보시죠. 유대인들의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예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인데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1879년 3월 독일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4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못해 전응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엄격한 규율과 암기 과목을 싫어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만 수학은 아주 잘했다는데요. 사건은 중학교에서 일어납니다. 당시 그리스어 과목을 담당했던 데겐하르트 선생님이 어느 날 어머니께 편지를 써 보냈답니다. 이 학생의 지적 능력으로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너는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편지가 오게 만드냐 하며 아이를 꾸짖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천재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남들처럼 되고자 노력하면 결코 그 사람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인데 너는 남들과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창의성을 남과 다름으로 규정합니다. 창의 교육은 자녀들이 남들처럼 하기보다는 남들과 다른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그 능력을 특화시키고 자신만의 창의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을 경우 각자의 특성을 살려 30명 전원이 자기 분야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여전히 남과 다름보다는 남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이 객관화, 서열화됩니다. 한 반에서 1등은 늘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1등을 따라하기에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적은 인구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첨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은 이 같은 남과 다른 창의 교육을 통해 길러진
1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니 우리나라 교육과 다른 점을 바로 캐치할 수 있죠. 1등을 원하는 교육보다는 남과 다름을 강조하여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중심엔 그들의 경전인 토라, 즉 성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PPT를 볼까요? 프로젝트 B, 그 베일을 벗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이런 영화를 본 적 있나요? 나니아 연대기, 아마겟돈, 오멘, 인디아나 존스, 매트릭스, 다빈치 코드 등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이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와 예술, 인문학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인간의 학문이 아닌 신의 학문에 있었습니다. 차원이 높은 사람이, 즉 높은 창의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 성경은 읽어볼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쁜 삶 가운데 성경 따위를 읽어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신의 시각으로 봐야 할 창의성을 기르는 완벽한 학문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야를 넓혀주고 창의성도 길러주는 프로젝트 B는 결국 바이블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CEO들이 추천하는 책인 성경.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시대를 막론하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에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성경 속 질문들을 알아볼까요? 영혼이란? 절대신은 존재하는가? 신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굳이 믿어야 하나? 신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고통을 주나?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가? 성경과 신화의 차이점은? 성경에 논란이 많은 이유는? 지구 종말은 정말 있는 걸까? 6천년 전 아담은 진짜 인류 최초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행동을 해도 천국에 가는 걸까? 하나님은 왜 사단을 창조했나? 진화론과 창조론,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외국인인데. 부자는 정말 천국 가기 어려운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는 걸까? 사후세계는 있는가? 과학과 종교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걸까? 이런 작은 소재들이 소설과 드라마,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으며 상상력이 또 다른 창의성을 길러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창업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꼭 성공하시길 빌며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